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CBS 김광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안녕하세요. 속보부터 좀 살펴봐야겠네요. 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진입을 한 거예요? 하기 전인 거예요? 조금 전 나온 외신 보도에 따르면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두 곳에 러시아군 진입을 명령했다고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명령했다. 예, 그 두 곳이 뭐냐면 어제도 좀 전해드렸지만 이 돈바스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네네. 여기가 그 반군들의 명칭으로는 도네츠크, 루간스크 이런 지역이라고 지금 이름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푸틴 대통령이 평화 유지 작전을 명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요게 지금 그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어떤 수순이냐로 지금 뭐 해석이 되기도 하는 상황이고, 다만 조금 전 AP통신에서는 실제로 군대가 즉시 투입될지는 아직 좀 확실치 않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예전에 러시아가 2014년에 크림반도 병합할 때요. 예. 그때도 이런 식으로 뭐 평화유지 작전한다라고 들어갔다가 뭐 주민투표하고 이런 식으로 합병이 됐었거든요. 명분은 늘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 수순대로 갈지 좀 오늘 내일 계속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속보 전해드립니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진입을 명령했다. 예, 조금 전 명령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리면서 생방송 중에라도 후속 보도가 나오면 저희가 즉시 전해드리도록 하죠. 자, 토론 얘기 좀 해보죠. 예. 욕설 빼곤 다 나왔다. 중앙선관위 주간의 법정 토론, 첫 번째 토론. 어제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예. 아직 뭐 시청률 집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주변 분위기를 봐도 굉장히 뜨거웠는데 토론도 뜨거웠어요. 어제는 일단 주제가 경제 분야로 한정이 됐거든요. 네. 뭐 코로나19 경제 대책 이런 것들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근데 후보들이 이슈마다 사사건건 이제 부딪히다가 결국 뭐 서로 말 끊고 비아냥거리고 윽박 지르고 뭐 이런 감정적인 모습들을 또 많이 노출하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얘기가 붙었던 게 추경안 얘기였거든요. 예. 코로나19 방역지원금 뭐 관련 예산안 처리가 국회에서 왜 자꾸 늦어지냐 이런 책임론으로 맞붙었었는데요. 네. 이게 후보들 방향은 대체로 좀 비슷하거든요. 네. 정부가 얼른 돈 풀어서 죽어가는 자영업자들 살려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근데 지금 그게 정부 반대로 막힌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서로가 서로를 탓하면서 뭐 일관성 없다, 선거용 아니냐 이런 좀 공방을 좀 이어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럴까요? 우리 윤석열 후보님, 우리 자영업자들 어려움 겪는 거 보면 안타까우시죠? 우리 국민의힘 정말 불 났으면 빨리 불을 꺼야지, 양동이 크기 따지고 정말 나중까지 그렇게 미룰 일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당이니까 정부 설득해서 보내라 했더니 겨우 찔끔 예산 14조를 보내놓고 합의를 하자 해서 우리 당에서는 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고, 35조니 50조니 서로 호가 경쟁하듯이 소상공인 위하는 척하다가 결국은 여당은 정부 탓하고 야당은 여당 탓하고 그렇게 2년 동안 책임 공방만 해왔습니다. 정말 신물납니다. 깊이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계속 추경으로 땜질하는 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재정을 누더기로 만드는 일입니다. 거대 양당 모두 다 책임이 있습니다. 목소리 들으시면 일단 다 아실 것 같은데, 순서대로 그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 이제 뭐 선거 기호순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경제정책이 진단 처방이 후보마다 다 달랐어요. 일단 이재명 후보가 추경이 지금 이렇게 늦어진 게 야당이 반대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한 거 들으셨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이게 170석 집권 여당이 왜 야당 코스프레 하냐, 뭐 이렇게 좀 서로를 탓하는 모습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그런 여야 후보들을 싸잡아서 비판을 했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추경으로 땜질하지 말고 기존의 그 예산을 구조조정해서 특별 회계로 못 박아버리자, 뭐 이런 뭐 대안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좀 경제 정책 갖고 얘기를 뭐 치고받다가 점점 더 이제 그 상황이 좀 격해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쪽으로 다른 3명의 후보가 이렇게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 그 자유토론 가면서는 더 뜨거워졌고요. 네,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 지지도가 뭐 박빙 우세 뭐 1위랑 가까운 좀 흐름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공격이 집중된 것 같습니다. 뭐 윤석열 후보 신천지 연루설이나 뭐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고 했던 그런 발언, 그리고 양도세 폐지나 여가부 폐지로 정책이 확 선회했던 것들이
공격 대상에 주로 올랐거든요. 네. 이렇게 공격이 계속 집중되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도 처음에 좀 차분했는데 나중에 좀 당황한 모습을 노출을 했습니다. 그 어제 토론회 하이라이트를 꼽아라 하면 오늘 아침 조간 보셨어요? 대부분의 헤드라인이 똑같은 걸로 뽑혔더라고요. 그 장면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자, 아까 뭐 민주주의와 뭐 경제 발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언론에 뭐 연일 나오는 그 경기지사 그 법카 봉금 횡령에 대해서는 그 뭐 말씀을 안 하시네요. 정말 그 말씀하셔서 제가 아까 이거 준비해 왔는데 제가 안 보여드리려다가 이거 한번 꼭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거 들어보셨죠? 녹취록에 있는 거. 김만배의 녹취록입니다. 검찰 녹취록. 그 사람들은 뭐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 훨씬 가까운 측근이고 저는 뭐 10년 동안 본 적도 없고 정영학이라는 사람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뭐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제가 듣기로는 그 녹취록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그러는데 녹취록에 내가 측근, 저는 그 사람들 정영학, 남욱 본 일도 없어요. 무슨 측근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재명 게이트라고 있다고요. 그 녹취록 중에 내세요. 지금 허위 사실이면 후보 사퇴하시겠습니까? 여기였어요. 모든 언론이 거의 만장일치로 뽑은 하이라이트는 이 부분. 후보 사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거칠게 얘기를 했죠. 법카를 물었는데 판넬, 그러니까 패널이라고 그러죠. 판넬을 준비해온 판넬을 이재명 후보가 꺼냈고 거기서 녹취록 얘기가 나왔고 그러자 또 저 윤석열 후보가 그 녹취록 끝에 가면은 이재명 게이트라고 써 있다. 이러자 그거 사실이냐? 그러면은 아니면 후보 사퇴할 거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네. 이 전 상황이 뭐였냐면 예.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이제 꺼내 오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 대응하는 카드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 그 법인카드 부부의 유용 의혹을 지금 꺼낸 거거든요. 네. 그러자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명 후보가 판넬을 딱 꺼내 들고 거기에 이제 정영학 녹취록, 예전에 대장동 관련해서 정영학 녹취록에 윤석열 후보 이름이 등장했다라는 걸 꺼낸 겁니다. 그 녹취록에 이제 김만배 씨가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라고 말한 부분이 있었는데 주말부터 저 화제가 됐었던 그 발언이죠. 예. 요거를 다시 꺼내면서 뭐 윤석열 후보 당신이 뭐 이 사람들이랑 한패 아니냐라는 취지로 공격을 했습니다. 예. 그러자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다시 얘기한 게 그 녹취록을 끝까지 다 들으면 김만배 씨가 이재명 게이트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다라고 재반격을 한 거예요. 요게 지금 이재명 게이트라는 게 그동안 좀 화제가 많이 안 됐던 건데 이게 월간조선이 최근에 보도한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보도를 보고 윤석열 후보는 그러면 얘기를 한 걸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도를 다시 살펴보면 네. 이 이재명 게이트라고 이 얘기가 어디서 어떻게 나왔냐를 좀 살펴보면 그 월간조선의 녹취록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월간조선이 공개한 그 녹취록의 대화록입니다. 대화록 텍스트가 있어요. 이거 보면은 지금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유튜브 레인보우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이라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어가죠, 김관일 기자. 그러니까 요 보실 수 있는 분들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저 맥락으로는 이재명 게이트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파악이 안 돼요. 그렇죠. 예, 문맥상 이제 좀 유치가 안 되는 내용이어서 그래서 이 이재명 게이트라는 게 정영학 녹취록에 있다라는 걸 정치권에서 좀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기자들도 일부 알고 있는 기자들이 있었는데 대중들은 잘 몰랐잖아요. 예, 보도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무슨 맥락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이제 어제 윤석열 후보가 꺼내온 거고 이 맥락을 알 수 없는 이재명 게이트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걸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꺼냈다는 것 자체가 네. 어제 양측의 싸움이 얼마나 격화되고 예, 그렇게 좀 치열했는지를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좀 답답한 게 양쪽에서 다 부분 꺼내고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뭐 이 카드면 윤석열 죽어 요거 꺼냈고 저쪽에서는 이재명 게이트 꺼냈고 이럴 바에는 국민들한테 19개 그 녹취록 다 공개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보면서 판단하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 아무튼 김광일 기자 보기에는 어제 누가 잘했습니까? 매번 사실 토론회가 이게 어떤 그 논리 자체로 지지 후보를 이제 시청자들이 바꾸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뭐 굳이 바꾼다 그러면 어떤 태도 아니면 토론회에서 크게 실수하는 거 계속 얘기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뭐 갑철수입니까? MB 아바타입니까? 예. 뭐 이런 큰 실수가 아니고서는 지지 후보가 잘 안 바뀌는데 예. 어제는
이런 태도에서 좀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안철수 후보거든요. 안철수 후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야권 단일화 제안을 처리한 직후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쪽으로 공격을 많이 할 걸로 예상은 할 수가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 쪽으로 옮겨갔던 그 보수 표를 다시 끌어당겨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제 공격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예. 거의 뭐 작정하고 윤석열 후보 한 명한테 많이 몰아치더라고요. 예. 그 부분 하나 좀 볼까요? 어제 화제가 됐었던 그 몸짓이 좀 있었거든요. 준비됐습니까? 예, 보겠습니다.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보안 사항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심상정. 저 준비를 한 걸까요? 안철수 후보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나온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자연스러웠던 느낌인 것 같은데 네. 아마 이제 라디오 청취자분들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대화 직후에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눈을 질끈 감고 약간 옅은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좌우로 절레절레 흔들었거든요. 그렇죠. 말 대신 절레절레 흔드는 것이 이미 왜 흔히들 짤이라고 하는 소위 짤이라고 하는 것으로 막 돌아다닐 정도로 화제던데 안철수 후보가 인상적이었고 네. 뭐 심상정 후보는 지난번처럼 날카로운 질문들 던졌고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아까 이런 상황들을 좀 조곤조곤 짚으면서 윤석열 후보 쪽으로 좀 이렇게 공격을 잘 해왔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좀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고 이재명,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쓰는 모습들을 많이 노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보였던 태도의 문제가 상대의 답변을 좀 듣기보다는 자기 질문을 계속하려는 모습들을 이재명, 심상정 후보가 계속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그 과정에서 좀 부딪히기도 했는데 네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한테 이제 질문하다가 살짝 충돌이 가니까 왜 검사가 규칙을 안 지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없는 사실 지어내서 기소하고 뭐 그래서 사람 죽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윽박을 좀 질렀거든요. 네. 좀 그 어떤 속에 있는 악감정이 좀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그 기축 통화와 관련된 답변도 많이 화제가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 이게 국채 발행,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추경 관련해서 이제 좀 그 정책들을 논의를 같이 하다 보니까 나왔던 얘기인데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이제 그렇게 추경을 자꾸 찍어내게 되면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축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 수요가 없어서 그렇게 국채를 계속 찍어내면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더니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예. 이재명 후보가 우리나라 이 원화도 기축 통화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예. 근데 이 부분은 이제 토론회가 끝나고 좀 논란이 됐던 게 뭐 우리나라가 기축 통화국이 될 수 있냐? 지금 원화가 어떤 국제로 결제되는 비중이 20위권 안에도 못 드는데 이건 조금 너무 부풀려진 얘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어제 좀 밤 사이에 좀 공방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달러 같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뭐 요 논란이었던 건데 전경련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얘기한 거다 또 이재명 후보는 얘기를 했어요. 요 얘기는 오늘 2부에 강훈식 민주당 전략기획본부장 나오시거든요. 거기에 또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고 잠시 후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요. 네. 김광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